안녕하십니까? 어둠을 뚫는 빛의 소리, 방연와이드 앵커 정예원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빛의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일 버리는 플라스틱, 분리배출은 잘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배달 쓰레기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플라스틱 배출량 또한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재활용품, 대구시에서는 올바르게 분리수거되고 있는지 해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영 기자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대학가의 한 원룸촌, 품목이 다른 온갖 생활 쓰레기가 섞여 있습니다. 라벨을 제거하지 않은 투명 페트병은 물론 배달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그대로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원룸촌의 재활용 수거차를 따라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단 배출된 쓰레기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음식물이 있으면 분리가 아예 안 되니까. 그리고 병이랑 재활용 되는 것도 여러 개 섞어 놓으면 안 되거든. 얘는 분리 잘 안 해놓잖아요. 캔이랑 플라스틱이랑 다 섞어 놓으면 안 되죠? 네, 다 따로 해야 돼. 달서구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시 과태료 20만 원을, 음식물 등 혼합 배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리수거함이 없는 일반 주택과 상가 지역은 잘못된 분리배출로 소각,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한 재활용품 선별장, 생활쓰레기가 한데 모여있는 이곳의 사정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환경부 지침에는 씻어서 버리고 냄새 나지 않도록 버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갖고 와야 재활용품이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그렇게 안 하니까 찌꺼기도 있고 막 이렇게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쓰레기. 재활용 폐기물 문제가 떠오르면서 대구시에서는 자원 재활용 로드맵을 구축하여 재활용률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그린 대구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단독주택 및 상가 지역 내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를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캠페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원하는 재활용률 90%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와 기업이 나서 주도해야 합니다. 방연와이드 주민영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7월 소비자 물가가 6.3%까지 올라 두 달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IMF 이후 최고점을 찍은 수치인데요. 특히 올해는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잇따라 겹치면서 채소값이 금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점차 소비자들은 흠이 있더라도 저렴한 제품을 찾는 상황입니다. 최현진 기자입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자취생이라서 계란이나 우유 같은 걸 사가서 요리를 자주 해먹는 편인데 옛날보다 조금 가격이 오른 것 같아서 금전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각각 전년도에 비하여 5월에 5.4%, 6월에는 6%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물가 지수는 5월엔 6.7% 상승하였고 6월엔 7.4%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개별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전기, 가스, 수도입니다. 이들은 1년 전보다 약 9.6%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물가 상승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공업제품입니다. 6% 물가 상승률 가운데 공업제품이 물가 상승률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공업제품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1년 만에 약 40%나 오른 기름값 때문입니다. 농축수산물 물가 또한 4.8% 올랐습니다. 그중 수입산 쇠고기는 전년도에 비해 27%, 닭고기는 20%, 돼지고기는 18%나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폭염으로 인하여 재료비가 상승하고 인건비까지 올라 외식 물가가 8%나 상승하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재료비를 지출할 때가 가장 물가가 인상됨으로써 이제 지출이 커지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부담이 또 되게끔 가격 인상이 돼야 되고 이런 점이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뜻 못 나서서 이제 금액 올릴 수도 없죠.
물가가 이런 추세로 오른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안에 7%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반면에 현재 그 물가는 그러한 어려움과는 달리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불확실성은 늘어나고 반면에 물가도 함께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 6월 대비 월세 가격은 평균 90만 원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청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이 등장했습니다. 대구시 청년 정책을 지원 대상에 따라 주민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전입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입니다. 우리 대구시에 전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요건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올해 이후 대구시로 전입한 대구 관내 대학교 재학생이면 됩니다. 이 정책은 10,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예산 소진 시 마감으로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은 1회에 20만 원씩 6개월마다 총 4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는 대구광역시 민원공모 홈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직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대학생 취업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인데요.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어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며 보다 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에 주소를 둔 면접 응시자 만 18세부터 3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타 시도에 주소를 두었다 하더라도 대구 소재 대학 재학생이라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진행 중이며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3회 그리고 3박 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정장 품목으로는 남성용은 자켓, 팬츠, 셔츠, 넥타이, 벨트와 구두가 준비되어 있고 여성용은 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희망옷장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본, 학생증, 면접 증빙 서류 등의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사라진 요즘 택시 잡기 참 힘드시죠? 심야 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택시기사들의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택시 업계는 굉장히 시끌벅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택시 이용객들이 늘면서 택시 승차의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도 안 잡혀서 집에 못 가거나 주말에 이제 술 먹고 타거나 하면 잘 안 잡히더라고. 다른 건 많이 기다리면 진짜 1시간 넘게 기다릴 때도 있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호출수는 역대 최고치인 384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120%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택시 잡기가 힘든 건 단순히 호출수가 늘었기 때문일까요? 여기엔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택시 기사들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초장이 굉장히 없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식당에 영업 제한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잖아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배달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년 대비 택시 업종의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총 47,9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기에 무료로 이용객을 모았던 플랫폼이 점차 사용 수수료를 높여가자 이를 버티지 못한 채 떠나는 택시 기사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치킨을 이 동네에서 치킨을 팔잖아요. 그러면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가 2만 원에 A라는 업체가 2만 원에 팔고 B라는 업체가 18,000원에 파는데 둘이가 경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C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5,000원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맛은 똑같은데 5,000원짜리를 선택하겠죠. 고객 입장에서는.
C라는 업체가 다 장악을 하고 나서 치킨 값을 한 2만 원 이상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렇게 시작된 거죠. 우리가 한 7, 80%는 카카오콜로 거리를 한다 하지만 1, 20%는 일반 손님을 태우잖아요. 네. 그까지 3.4%도 33,000원 뛰잖아요.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의 콜 몰아주기 의혹부터 탄력 요금제 도입, 승차 공유 플랫폼 등의 대안들이 검토 및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택시는 물론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시민의 그 말인데. 그리고 플랫폼과 택시기사, 그리고 승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실현되어 갈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윤진 기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방연와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빛의 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